안녕하십니까. 젊은이의 부동산 이야기 람러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가 된다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금리와는 무관하게 현재 자산 시장 거품이 꺼져가는 단계이고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에 빠질 거라는 부동산 분석가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와 공급,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년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공급 폭탄이 어떻게 작용할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시면 대구 지역에는 더더욱더 폭락 기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은데요.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미분양, 공급 과잉,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금리가 인하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를 하지요. 이 외에도 경기 침체라는 연초 가장 핵심 키워드를 다들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자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 그리고 고민이 많이 되시는 이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이 대구 아파트는 그리고 대구 부동산들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뉴스만 보면 어디 말이 맞는지 몰라서 직접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동산 외에도 각종 자산시장, 자본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공급량입니다. 최근 들어서 매매 시장 강도가 코로나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인해서 한번 상승을 했었고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빨간색 선이 수요, 즉 평균적으로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트를 사냐 그 데이터입니다. 즉 매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공급량이고요. 이 청록색이 시장 강도고요. 2009년부터 공급량이 감소를 했었고 그와 반대로 매매 가와 그리고 시장 강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즉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보시면은 2015년부터 17년 공급량이 많았을 때 시장 강도와 매매가는 하락을 했고요.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후에는 19년부터 21년도까지는 공급량이 그닥 많지 않았고, 위에 보시면 2022년도에 가장 큰 이슈였던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이 빨간색 데이터인 수요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공급 데이터가 적게 보여졌죠.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매매 가격은 쭉쭉 올라갔고요.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더 가파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살려는 사람보다 입주 물량이 훨씬 더 많아서 미분양도 같이 증가하여 매매가가 하락을 하였죠. 미분양도 비슷합니다. 미분양도 감소할 때 매매가는 상승합니다. 단순하게 공급이 많으면 재고가 남게 될 수 있겠죠. 다 팔리면 좋은데 그 남은 재고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은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 재고가 쌓이고 미분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를 불러일으키죠. 최근 들어 보시면은 미분양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신 것처럼 2022년도, 21년도부터 공급량이 매우 많죠.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많아서 2021년도부터 미분양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이유 외에도 금리 인상이라는 경제적인 쇼크와 물가 상승에 의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이 미분양이 증가한 것도 있겠죠. 심리 자체가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시장 강도는 같이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현재부터 앞으로의 공급량과 미분양은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현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사, 시행사, 시공사들의 자산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허가와 착공 허가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편입니다. 보시면은 현재까지는 미분양이 쌓이고 공급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허가와 착공을 과거와 유사하게 계속해서 허가를 내준다면 이 공급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경기 지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점점 더 계속 하락만 보이게 된다면 앞으로 이 대구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착공과 인허가에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 공급 물량을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올해를 넘기면 공급에 대한 리스크는 올해 1년과 과거 2년과는 달리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뉴스보다 아직 물가가 기대에 못 미쳐 금리를 유지 또는 인상한다는 뉴스 기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산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보이는 매수 매도 심리 차트는 과거 시장이 좋을 때는 막 정신없이 교차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파란색이 팔려는 사람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 사려는 사람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파트 가격을 더 많이 쳐서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이 빨간색이 증가한다. 즉, 사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은, 아,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나중에 더 비싸질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발생해서 이런 교차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내가 지금 안 팔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일 거고요. 빨간색, 즉, 사려는 사람이 감소한다는 것은 지금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파란색, 즉 매도 심리와 매수 심리가 벌어질수록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돈도 못 벌고 안 벌리는데 집값은 지금도 거품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잘 벌릴 때보다 집값이 높은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PIR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PIR은 소득 대비 집값은 얼마일까? 즉, 내가 1년 동안 번 돈으로 몇 년을 안 쓰고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지표인데요. 대구는 현재 평균 소득 5.21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최고점일 땐 7.32년, 최저점일 땐 3.18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부산은 현재 6.45년, 최고와 최저는 대구와 비슷하고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도시를 봐도 대구보다 1년 가까이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고와 최저치는 비슷했었죠. 그래서 팩트는 다른 광역시 대비 PIR 지수, 즉 소득 대비 집값은 타지에 비하면 비싼 편도 아니라라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올해도 입주가 몰린 동네는 전월세 시세가 주춤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24년 입주 데이터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시면 이런 사이클로 가격이 입주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입주를 많이 하게 되면 전월세 물량이 증가하겠죠. 뭐 여러 사유가 있겠죠. 잔금을 못 친다든지,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미 있다든지,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서 계속 여기 거주를 할 거라든지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월세 물량이 증가를 하고요. 기존 아파트 전월세 시세가 하락을 하겠죠. 왜냐? 신축 아파트도 전월세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의 갭이 벌어집니다. 전월세 시세가 떨어지고 매매가는 유지가 되더라도 이 갭이 벌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 하방의 압력이 커지고요. 신축 아파트도 이 상승의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기간이 지나다 보면 물량이 소화가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뭐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뭐 1, 2년 더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점에 다시 전월세 시세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는 시세 회복을 보여줍니다. 네,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공급이 많습니다. 약 2만 4천 세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입주가 몰려있는 동네는 전월세 시세 하락으로 가격 방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심리는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기 불확실성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공급 물량 및 금리 인상 여파로 PIR 지수는 타지보다 저렴하여 고평가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는 대구시에서 인허가와 착공 허가의 보수적이므로 향후 몇 년 후에는 공급이 부족해질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후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는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요.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죠.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이고 본인의 기준에 맞게 투자를 하시고요.
적정선에 갈아타기나 매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매수자 우위 시장인 만큼 급매를 통해 발품을 파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한 예로 얼마 전에 전세 반환이 너무 급한 분의 매물이 시세보다 15% 싸게 나온 경우도 보았습니다. 때문에 발품을 열심히 파시면 충분히 좋은 가격에 거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세 번째 경매 감정가로 입찰 도전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감정가는 시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유찰된 가격, 즉 70% 가격으로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매권은 6에서 12개월 전에 감정가기 때문에 6에서 12개월 전이면 23년 봄입니다. 이때는 뭐 아파트들은 KB 시세가 굉장히 낮았을 시기였고요. 여러 가지 감정가들이 현재보다 저렴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첫 번째로 나오는 이 감정가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경우가 수도권에는 더욱 많고요. 대구에도 간혹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한번 입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는 필수입니다. 네, 오늘 또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